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1과3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임일과3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원데이 독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사용했던 퀴즈를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퀴즈로 읽는 시리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책은 아몬드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아몬드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먼저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밑줄을 공유를 하고, 이 책은 또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서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이제 독서 토론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퀴즈를 풀어보지만, 유튜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짧게 한 5초 정도 후에 바로 답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멈추시면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퀴즈는 퀴즈 앤 쇼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윤재의 그 병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네, 5초가 지나서 감정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 편도체를 아몬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윤재 엄마는 윤재가 보통 사람처럼 살길 원해서 어떤 정답지 같은 것을 전해줬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좀 몇 분이 틀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친구를 찾아간 거였죠. 네, 책에서 묘사한 이곳은 바로 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이제 책방에 관련된 부분들,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 바로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도라가 윤지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책에서 꽃, 향기,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아니었죠. 네, 책에서는 이 아무래도 이제 책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이제 다양한 작가 아니면 그 책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카프카는 아니었습니다. 데미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어떻게 들을까 되게 좀 고민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이제 그 엄마가 더, 엄마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를 생각해서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은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책방 얘기도 아까 앞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선자 엄마가 할멈을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산책방을 열게 된 거죠. 나중에 선재가 혼자 운영하기도 했고, 이것은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윤 교수는 그 고니의 아빠였죠. 그래서 윤재에게 고니 역할을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탁한 역할은 아들이었죠.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의 손을 놓친 곳이었죠. 사실 놀이동산에서 아이들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고니는 안타깝게도 놀이동산에서 이제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좀 살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퀴즈는 이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싶은 밑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밑줄이 되게 많았어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밑줄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이제 하나의 밑줄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양함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고 나다움을 찾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 조금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책에서는 6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정해진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 모두 다르니까. 나같이 정상에서 벗어난 반응도 누군가에겐 정답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 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가 여러분 다우면 그게 정답일 수 있다는 좀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다르고 각자 자기만의 감정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감정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야기를 독서 토론에서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있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몇 번 읽으면서도 좀 발견하기도 하고 또 독서 토론을 하면서도 또 이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책에는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복선이 있죠. 그래서 그 복선을 좀 찾아보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복선을 제가 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윤재의 엄마가 직업이 이제 책박이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면 작가가 작가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글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 저는 그런 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소설이나 뭐 에세이가 아닌 책에서도 작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반갑고 책 이야기가 나오면 반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복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이제 뒤에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프롤로그에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73번 꼭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실 내 이야기의 끝은 여기다 하고 후일담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극이고 후일담은 희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오픈 결말을 작가가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면 비극이고 희극을 바라는 사람은 그 뒤까지를 믿어주는 게 희극이고 그 판단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것조차도 그런 오픈 결말을 좀 제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 PJ 논란이라는 작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사형수 출신이고 자기가 결백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자전적 에세이까지 썼지만 나중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데요. 죽고 나서 이제 그 무죄가 밝혀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언젠가
언젠간 끔찍한 일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다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63번 꼭지 이 숫자도 서로 약간 상반되게 재밌게 바꿔놨는데요. 63번 꼭지에서도 이제 고니가 누명을 쓰고 도둑질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요. 이제 고니랑 윤재랑 좀 더 친해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뭔가 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고니가 한 게 아니었죠. 다른 친구가 했는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뒀어도 유니스가 일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좀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그 어긋난 행동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 세 꼭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이제 윤재가 생각하기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같은 것은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끼어들 여지가 없지만 책에는 빈 공간이 많아서 책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퀴즈에 나왔던 책방 이야기, 예. 그런 이제 책들은 죽어 있고 조용하고 펼치기 전까진 죽어 있다가 펼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쏟아낸다. 저는 이 문구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윤재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도라와의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책을 읽는 것에 비유해서 행간을 알고 싶었다. 네, 이런 표현을 한 거가 저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참 잘 썼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도 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독서 토론을 하시게 된다면 발제문으로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서 토론에서 많이 쓰는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의 느낌, 뭐 5점 만점에 별점 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밑줄 긋기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게 정상적인 삶일까? 도대체 어떤 게 평범한 삶일까?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정말 평범한 것일까? 네,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시간대에 맞는 삶을 누리는 게 정말 평범한 것일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 예,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참 재미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부모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계속 엄마와 할머니가 손을 잡아준 윤재는 되게 그래도 문제 없이 뭐 선천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많이 삐뚤어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고,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에게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말에 대해서는 이제 희극이라고 생각하는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결말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번 독서 토론을 하면서도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생들의 그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고니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말은 쉽게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하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 정말 바뀌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것을 좀 생각해보고 나다움을 생각해보고 또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윤재가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진짜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죽음이라면 죽음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 또 매월 이렇게 원데이 독서 토론을 하고 나서 퀴즈로 읽는 시리즈를 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